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은영입니다. 올해 58세이고요.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털어놓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는 제 나이에 무슨 연애냐며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남편 영수 씨와 사별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32년을 함께 살았는데 췌장암이라는 병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마지막 1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을 했지만 결국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딸 하나 있는데 결혼하자마자 남편 직장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처음에는 나도 따라오라고 했지만 이 나이에 새로운 땅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영수 씨 산소도 있고 30년 넘게 살던 이 동네를 떠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살게 된 지 벌써 5년입니다. 처음 1,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만 되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게 너무 무서웠고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와 인사할 사람도 없고 밥을 차려놔도 혼자 먹는 게 너무 서글펐거든요. 친구들이 가끔 만나자고 하긴 하지만 다들 자식들, 손자들 돌보느라 바쁘고 가끔 만나도 건강 얘기, 자식 자랑 이런 것들 뿐이에요. 딸아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상 통화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금방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2023년 4월 중순쯤이었는데 그날따라 몸이 좀 이상했거든요. 아침부터 어지러웠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집안일을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옆집 김 여사님이 제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그런 거였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몇 가지 검사를 더 받아보라고 해서 일주일 후에 다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날이 바로 제 인생이 바뀐 날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어지러워서 의자에서 비틀거렸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한 남자분이 재빠르게 저를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목소리가 참 따뜻하고 듬직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셔서 왠지 의지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눈빛이 참 다정했거든요. 죄송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괜찮습니다. 물 좀 드실까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정말 친절하신 분이었어요. 물을 가져다 주시고 제가 검사실에 들어갈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검사가 끝나고 나오니까 아직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검사는 어떠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네, 다행히 괜찮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혹시 집까지 무사히 가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집에 와서도 자꾸 그분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치 천사 같았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친절한 분이 있다니.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한 달 후에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 배달하는 일이었는데 첫날 가보니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어? 병원에서 뵌 분이시네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네요. 그분 성함은 장민호 씨라고 하시더라고요. 62세이고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다가 작년에 은퇴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부인이 3년 전에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날부터 저희는 같은 조가 되어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만나 어르신들 댁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안부도 묻고 간단한 청소나 심부름도 해드리는 일이었어요. 민호 씨는 정말 세심한 분이셨어요.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도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씀해드리고 혹시 아픈 곳은 없으신지
불편한 건 없으신지 꼼꼼히 살피시더라고요. 소방관 출신이라 그런지 응급처치도 잘 아시고 전구 같은 것도 척척 갈아주시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점점 따뜻해졌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은영 씨는 참 따뜻한 분이세요.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민호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은영 씨만 오시면 얼굴이 환해지세요. 특히 김할머니는 은영 씨 손을 놓질 않으시잖아요. 민호 씨도 마찬가지예요. 박할아버지 혈압 약 드시는 시간까지 챙기시는 거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민호 씨는 아드님 하나가 있는데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올라오긴 하지만 워낙 바빠서 자주는 못 보신다고.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민호 씨가 쓸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외롭죠. 특히 밤에.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있으니까 정말 큰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밤만 되면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배우자를 잃고 홀로 남겨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외로움, 공허함, 두려움 같은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면서 저희 관계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어요. 봉사활동이 끝나면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고 가끔은 저녁 식사도 함께하게 되었어요. 은영 씨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드시고 민호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30년 넘게 해온 건데 이제야 제맛이 나나 봐요. 민호 씨도 된장찌개 끓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요. 소방서에서 당직 설 때 자주 해먹어서 늘었나 봅니다. 그렇게 웃으며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7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에 있던 딸 수진이가 갑자기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나서 2년 정도 한국에서 살게 되었다면서요. 5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에 너무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민호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수진이는 첫날부터 제가 달라진 걸 눈치챘어요. 엄마 뭔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표정이 좋으셔서. 그래? 요즘 봉사활동 하면서 기분이 좋아졌나 봐. 봉사활동이요? 어떤 봉사활동?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호 씨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엄마가 남자친구가 있다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친구야, 그냥 친구. 같이 봉사활동하는. 엄마 설마 연애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니까 수진이가 더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연애를 해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잊으신 거예요? 수진아, 그게 아니야. 남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나이 들어서 애처럼 연애한다고 손가락질 받고 싶으세요? 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죄책감과 불안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정말 내가 잘못된 걸까? 영수 씨에게 미안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수진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다음날 민호 씨와 만날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나갔어요. 민호 씨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딸이 돌아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반가우셨겠어요. 5년 만이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제가 망설이고 있으니까 민호 씨가 알아차리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사이를 알고 반대하나요? 나이도 나이인데 무슨 연애냐고. 아빠 생각은 벌써 잊었냐고. 민호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식 입장에서는.
민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도 가끔 죽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은영 씨와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민호 씨의 말에 위로가 되었지만 그래도 딸의 반대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더 심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그 남자가 엄마한테 뭘 바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재산이라도 노리는 거 아니에요? 수진아, 그렇게 말하지 마라. 민호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몇 개월 사귄 걸로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딸의 말이 날카로워질수록 저는 점점 위축되었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그래서 일주일 정도 민호 씨와 연락을 끊었어요. 봉사활동도 핑계를 대고 나가지 않았고요. 민호 씨가 몇 번 전화하셨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8월 15일 광복절 아침이었는데 딸과 함께 영수시 산소에 성묘를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수진이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차선 변경을 잘못해서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는 사고가 났어요. 순간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나니 병원이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갈비뼈에 실금이 가고 뇌진탕 증세가 있어서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는데 저보고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괜찮다. 이런 일은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민호 씨가 병원에 나타난 거예요. 저보고 괜찮냐며 많이 아프냐며 물어보는데 숨이 차서 뛰어오신 것 같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있고 손이 떨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여기를 왔냐고 묻자 복지관에서 들었다면서 큰 사고라도 났을까봐 무서워서 혼났다고 말했어요. 그때 민호 씨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걸 봤어요. 진짜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수진이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호 씨가 얼마나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지 보게 된 거죠. 혹시 따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장민호라고 합니다. 민호 씨가 수진이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수진이가 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마 수진이가 생각했던 민호 씨와 달라서 그랬을 거예요. 훨씬 신사분이시고 진정성이 느껴지니까요. 그날부터 민호 씨는 매일 병원에 오셨어요. 아침 일찍 와서 아침 식사하는 걸 도와주고 저녁 늦게까지 있으면서 이런저런 돌봄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은영 씨가 편찮으시면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한 일이죠. 간호사들도 민호 씨를 보고 정말 좋은 분이시고 저보고 복이 많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이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점점 민호 씨의 진심을 알아가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밤에 아파서 끙끙거릴 때 민호 씨가 간병인처럼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수진이가 민호 씨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리고 민호 아저씨, 죄송해요. 뭘 미안해하니?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이 들어서 연애한다고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민호 아저씨가 엄마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보니까 제가 진짜 이기적이었구나 싶어요.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생각 안 했어요. 수진아, 엄마 민호 아저씨 앞으로 제가 방해 안 할게요. 오히려 응원할게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딸이 이해해 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민호 씨도 수진이한테 고개 숙여 인사하더라고요. 수진 씨 고맙습니다. 어머님을 정말 소중하게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일주일 후 태어나는 날 민호 씨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은영 씨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은영 씨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도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정식으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깜짝 놀랐지만 제 마음도 같았어요. 저도 민호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수진이도 옆에서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더라고요. 엄마 정말 축하해요. 이제 혼자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는 9월에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한 예식장 대신 동네 작은 레스토랑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요. 민호 씨 아드님도 부산에서 올라와 축하해줬고 봉사활동하던 어르신들도 몇 분 오셔서 정말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엄마 아빠보다 더 늦게 결혼하시네요. 수진이가 그렇게 농담하니까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말 감회가 남달랐어요. 5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민호 씨와 함께 사는 집은 정말 따뜻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호 씨가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끓여주고 저녁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서 뭘 해먹을지 상의하고. 오늘은 뭐 해먹을까요? 김치찌개 어때요? 어제 담근 김치가 잘 익었을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럼 저는 된장국 하나 더 끓일게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가끔 민호 씨가 그러거든요. 은영 씨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민호 씨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혼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서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왔으니까요. 민호 씨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분이시고 저는 좀 늦잠 자는 편이었거든요. 미안해요, 은영 씨. 너무 일찍 일어나서 깨웠죠.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에 좋대요. 앞으로는 같이 운동해요. 그렇게 서로 맞춰가며 지내다 보니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같이 아침 산책도 하고 등산도 가고 수영장도 다니게 되었거든요. 민호 씨 덕분에 몸이 좋아졌어요. 병원 갈 일도 줄었고. 저도 은영 씨가 차려주는 정성스러운 밥상 덕분에 몸이 더 좋아졌어요. 요즘에는 여행도 자주 다녀요. 그동안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던 여행들을 민호 씨와 함께 가게 되었어요. 지난달에는 제주도에 3박 4일로 다녀왔는데 정말 신혼여행 같았어요. 은영 씨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민호 씨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저는 부끄러워서 손을 내저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진을.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행복한 게 중요하죠. 그렇게 찍은 사진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마치 20대 연인들 같았어요. 수진이도 그 사진을 보고 엄마가 진짜 행복해 보이고 이런 엄마 모습 오랜만에 본다고 하더라고요. 민호 씨는 정말 세심한 분이세요.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온종일 옆에서 돌봐주고 혹시 우울해하거나 무슨 걱정이 있으면 금세 알아채고 물어봐주고. 요즘 무슨 걱정이 있어요? 표정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은영 씨, 저희 이제 부부잖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한테 얘기해봐요. 민호 씨의 다정한 목소리에 결국 털어놓게 되었어요. 사실 영수 씨 기일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행복하긴 하지만 가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아직도 영수 씨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고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은영 씨, 돌아가신 분도 은영 씨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그분들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결혼한 지 이제 6개월이 되어 가는데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어제는 민호 씨가 갑자기 댄스 배우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댄스냐고 말했더니 왜 안 되냐면서 문화센터에서 실버 댄스 가르치는데 같이 배워보자고 재밌을 것 같다고 했어요.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우리 또래였고 모두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은영 씨, 춤 정말 잘 추세요.
민호 씨가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설렘을 58세에 다시 느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즘에는 함께 요리 클래스도 다녀요. 민호 씨가 평생 은영 씨만 요리하게 할 수는 없죠라면서 자기도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은영 씨는 쉬세요. 민호 씨가 만든 파스타를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언제 이렇게 늘었어요? 은영 씨한테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지난주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민호 씨 아드님이 부산에서 올라와 저희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진짜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우울해하시길래 걱정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그래? 네, 목소리도 밝아지시고 표정도 환해지시고 새엄마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도 어머니,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라고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수진이도 한국에 온 이후로 자주 찾아와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민호 씨와도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민호 아빠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가요. 제가 예매해 둘게요. 수진이가 민호 씨를 민호 아빠라고 부르는 걸 들으면 정말 뭉클해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거든요. 어제는 동네 복지관에서 저희 부부를 모범 봉사자로 표창해 주셨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최은영, 장민호 부부는 정말 우리 복지관의 자랑입니다. 두 분이 함께 하시니까 어르신들도 더 좋아하시고 다른 봉사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복지관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이제 곧 결혼 1주년이 되어요. 민호 씨가 특별한 곳으로 여행 가자고 하는데 어디로 갈지 설레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유럽은 어때요? 평생 한 번은 가봐야죠. 유럽요? 비행기 오래 타는 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은영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58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정말 꿈만 같아요. 만약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사랑에도 행복에도 새로운 시작에도 나이는 상관없다는 걸 제가 몸소 경험했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주변의 시선도 있었고 딸의 반대도 있었고 무엇보다 제 아내의 두려움과 죄책감이 가장 컸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라는 걸 확신했을 때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은영 씨 오늘도 행복해요. 민호 씨가 매일 저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저도 매일 대답해 드려요. 저도요. 민호 씨와 함께여서 매일이 행복해요. 58세의 늦깎이 신혼부부지만 20대 못지않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처럼 외로워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망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58세에 제가 증명해 드렸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